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선주가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업종들의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큰 담론을 얘기하자면 격월 이건규 시간. 2025년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12월에 했었고 네. 2월. 네. 목은 좀 괜찮으세요? 뭐 지난주에 감기 걸렸다가 지금 낫는 중이어가지고 네네네.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좀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이건규 대표님한테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이 네. 저희가 2월 12일에 거의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찍고 있는데 바로 내일 업로드 하겠습니다만 조선주가 네, 날아가더라고요. 네, 아니,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조선주는 거의 올해 들어서도 지금 2월 12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더블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조선주가. 네. 일단 뭐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거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동맹국에 한해서 군함을 좀 제조할 수 있게끔 법안을 좀 발의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선주가 달려왔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업종들의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긴 해요. 막상 이거를 팔아서 살 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그냥 조선이 편하다라고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야, 조선이 그냥 편하다. 네, 이미 뭐 올해 들어서도 수십 %씩 올랐지만 네, 그럼 거의 완전 제대로 물이 들어오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조선주 이제 털리신 네. 분들도 전문용어로 이제 털렸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판 사람들 네, 또 있을 텐데 네, 약간 그 국장의 국룰, 세론 이런 네. 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염려를 좀 하셨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조선주는. 근데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뭘 살까에 대한 측면에서 대체제가 좀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까지 좀 안 좋았던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좀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장의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뭐 어찌됐든 하반기 되면은 좀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그때는 조선주를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좀 다른 걸로 좀 활발하게 이제 교체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저는 상반기 내에 한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이벤트가요? 네, 그런 이제 교체 매매에 대한 니즈가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갈아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반기 때 만약에 IT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살아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먼저 수익이 난 것부터 정리해서 좀 갈아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상반기 내에는 한번 그런 이벤트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조선주를 뭐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많이 갖고 있었죠.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대박. 지난주 하반기 때부터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아요. 조선 업종이 저희 포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대박 났네. 최근 1월까지도. 거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네요. 그래서 뭐 수익률 기여를 많이 해줬고요. 네, 조선주들이. 다만 이제 그러니까 2분기 이전에는 2분기 언젠가는 한번 비중을 조금 스위칭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고 네. 이거 팔아서 딱히 아직은 살 것도 없고 네. 아마 격월 이건규 이 시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 장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네. 거는 네. IT의 모멘텀이 좋아졌을 때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 내에서도 수급적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하반기쯤으로 보시는데 네. 상반기에 언제 한번 올 수도 있고 그건 하반기로 결정인 걸 봐야겠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스위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리. 미리 조금
비중을 좀 바꿔놔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전량 매도하고 전량 갈아타고 뭐 이런 구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일부 수익 났던 것 좀 덜어서 하반기 때 이제 레거시 디램이 좀 2분기 말경부터는 좀 돌아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좀 안 좋아졌던 것들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 네. 또 기존에 좀 올랐던 것들 좀 팔게 되는 그런 움직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언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적어도 한 2분기 내에는 그런 이제 손바꿈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반도체 쪽 네. 여쭤볼 때 그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2월 12일 오늘 이제 같이 불기둥 치솟는 게 사실 네. 이제 조선방산이 약간 좀 같은 세트처럼 가기는 하는데 네. 어휴 방산주도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방산 쪽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맞고 가기 싫은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조만간 관세 이슈가 나올 텐데 네. 이게 불안하다 보니 이제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수출주인데 미국 매출 비중이 빵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방산 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고 네. 자국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잘 무기를 도입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렇죠. 인해서 그냥 자국에서 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방산 쪽은 이제 트럼프 관세에 우리나라 시장에 한번 맞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쏠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 어찌됐든 전체적인 방산 쪽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조 원 정도라고 보면은 올해 한 3조 원 정도로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노이즈도 좀 피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만 이제 좀 과도한 쏠림 느낌은 좀 점점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그 관세 우려가 있는 산업군, 네, 관세 우려가 없는 산업군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조금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철강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월 12일부터 그 시작이 되는데 네, 이미 뭐 발언은 다 해놨고. 네,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철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을 정도로 거의 네, 잊혀진 섹터 좀 이렇게 네, 됐던 거죠.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관심 가졌던 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걸로 했었던 거고. 네. 철강주는 어떻게 관심권에 없으십니까? 철강은 사실 저조차도 예. 자세히 안 볼 정도로 이게 저도 이거 왜 전체적인 여쭤봤지 싶습니다. 예. 산업이 대표적인 게 철강하고 화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 경쟁이 있어서 안 되는.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해외로 점점 나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관세가 지금 이제 철강이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철강을 보면서 조금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관세 이슈가 특히나 이제 철강에 있어서는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사실 이번을 제외하고서라도 네.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관세를 맞은 적도 있었고 혹은 관세를 안 매긴 대신에 이제 쿼터제를 시행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철강 산업이 그런 세금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한 개 분기 내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주가 반응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두 개 분기가 되면은 이제 그게 좀 희석이 되고 한 3개 분기가 지나면은 주가가 거의 대부분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좀 우회해서 수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에서 조금 단가를 올려서 좀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수출국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돌린다든지 이런 쪽에 어찌됐든 국내 기업들도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맨 처음에 맞으면은 되게 아프고 되게 놀랍고 이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지만 실제로 과거에 관세 경험했던 기업들의 어떤 과거 주가 패턴이라든지 뭐 실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한 두 개 분기 정도는 확실히 영향을 주긴 하지만 더 지났을 때는 뭐 재협상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원재료를 뭐 따로
더 싸게 가져온다든지 판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출국을 변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조금 스무딩 시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대안을 찾는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산업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결국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한 2개 분기 정도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네. 대안을 찾고. 네. 근데 이제 당장 북미권에 이제 진출한 공장들 갖고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네. 뭐 2차 전지, 가전제품 네.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 공통적으로 이제 철강 제품이 또 들어가고. 네. 그럼 거기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수입 단가, 원재료 비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영향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거는 몇 퍼센트 이제 영향을 주고 몇 퍼센트 이익이 줄어들고 이게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각 사업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이제 사업 구조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미치는 영향도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 부분이 한 50%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이제 미국 매출액이 25%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절반 정도는 또 미국 현지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전체 매출액의 뭐 한 13% 정도? 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극복할지 부분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발라봤을 때는 뭐 현대기아차의 전체 매출액이 4분의 1 정도가 미국이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또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디테일하게 찾아보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희석된 요소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관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맞느냐, 우리나라 기업한테만 영향을 주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진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캐나다가 먼저 맞았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도 맞고 베트남도 맞고 중국도 맞고 다 맞다 보면은 어찌됐든 우리만 맞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맞는 똑같은 거죠. 조건. 다 똑같이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도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도 그쵸? 공장이 있고. 이제 미국에만 현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류 O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의류 생산 기지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같이 맞으면 그래도 좀 낫다. 그러니까 우리만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만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구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영향은 사실 미국 소비자가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조금 좀 오히려 조금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약간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맞으면 내가 제일 속상하고 아픈데 네, 우리 반 아프죠. 애들 뭐 네. 한 40명 다 같이 맞으면 네. 괜찮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덜 맞은 것 같으면 좀 기분 좋고 약간 선생님 팔 아프실 때 네. 살살 때릴 때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언제 또 얼마만큼 어떻게 때릴지를 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불확실성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죠. 일단 네. 투자 심리는 야 관세 저기 무풍지대는 어디야?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출 하나도 안 하는 방산. 네. 그러네요. 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군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연안에서 만든다고 할 때 뭐 당연히 네. 그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네. 야, 그리고 이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서울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미국 산업하고 미국 조선 산업하고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페이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필요한 원재료를 네. 도입을 왜냐면 해야 이제 되는데 미국이 꼭 필요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조선 산업을 살려야 되는 입장도 현실적으로 아닌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관세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묻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것 오늘 같아요. 또 이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또 염려가 드는 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하면 거의 수출주인데 네. 전반적인 어떤 제조업과 수출주의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도 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그 영향은 좀 적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더 큰 담론을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이겨낼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이제 수출 기업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 내지는 더 아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세계 각국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었고 거기에 네. 이제 10% 추가 관세를 매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견제라는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견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업종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과의 본질적인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중국을 미국이 눌렀을 때 그거를 대체해서 중국 대신에 우리나라가 좀 대체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상대적인 경쟁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철강화학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중국 때문에 많이 이제 뒤처지고 있는 것들이고 네. 최근에는 IT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네. 중국의 IT가 또 미국으로는 또 많이 못 가고 있는 것들도 네. 있고 뭐 특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대표적인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그 덕을 좀 볼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제일 좋았던 게 뭐 전력기기라든지 뭐 최근까지 좋았던 것들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발전 기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화장품도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아하, 그래서 아하. 이제 대표적으로 좋았던 것들이 다 그런 업종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력기기는 또 뒷부분에 또 여쭤볼게요. 그 LNG 밸류 네. 체인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2월에도 많이 강조해 주셨고 네. 요거는 어떻게 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이미 많이 진행이 올라왔죠. 됐고요. 예,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주도 거의 역대 최대급으로 다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도 그렇고 실적도 네. 그렇고 네. 또 하나가 최근에 이거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일본이 미국산 LNG를 대폭 수입하겠다. 네. 수입량 엄청 늘리겠다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이게 앞에서도 그 지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G 어떤 뭐 인프라 측면에서도 네. 투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근데 이미 계획했던 대로 다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행정명령을 했던 부분이 이제 LNG 관련된 터미널들이 이제 지연됐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먼저 살리는 역할을 맨 처음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유럽 쪽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LNG 최대 수입국은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 그리고 3위가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에서 LNG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중국에 팔긴 어렵고 결국에는 일본하고 한국인데 네. 그쪽에 이제 많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그냥 사줄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네,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계획대로 다 진행됐던 것뿐이지 사실 이제 새로운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액션은 필요한데 가장 심플한 게 사실 그냥 LNG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제 관세라든지 다른 이제 방위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드리려고 하겠지만 가장 심플한 거는 이제 어차피 LNG는 사야 되고 그거를 미국에서 사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가장 뭐 좀 무난한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제 LNG라고 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도 뭐 이제 카타르나 예멘 이런 쪽에 이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거를 오더를 컷하고 싶다고 해서 뭐 어느 나라가 갑자기 컷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그쪽 방향에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동 쪽에서 얼마 사오기로 한 거 뭐 한 5년치, 네. 7년치 네, 계약해 놓은 보통 게 뭐 있는데 10년, 20년, 30년 계약 이렇게 굉장히 장기 계약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거를 우리나라가 안 사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파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또 한 가지는 장기 계약을 묶은 특성이 굉장히 장기 계약을 하는 대신에 되게 싸게, 싸게. 거래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좀 존재해서 만약에 이제 최근에 맺었던 LNG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돌리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뭐 페널티를 문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과거 옛날에 이제 뭐 20년, 30년 전에 계약 맺었던 것들은 엄청나게 싸게 계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네. 거고. 여기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조선주도 분명히 그 LNG 수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여기도 같이 이제 또 있는 걸 테고요.